자, 튀어야 한다는 게 뭘까요? 회사 가서 아침마다 막 구르기 하고 뭐 람보쇼 하고 노래 부르고 댄스 하면 여기 튀는 건가요? 여기서 튀어야 한다는 좀 더 올바른 정의는, 안녕하세요, 제3 외국어 영역 상사어 1타 강사 이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사의 말이 이해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통역가로서 통역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사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부하어 통역가, 뭐 디자이너 통역가, 엔지니어 통역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왜 저 인간은 저런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어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형편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 이용으로 회사생활을 배우고 있는 여자 30살 5년차 대리입니다.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 품질 관리자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제 경력은 중소기업에서 3년을 근무하고 대기업 계열사로 되어 있는 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 3년차입니다. 사실 네임밸류 보고 들어온 회사이고 복지나 급여 수준은 첫 직장보다 좋은 것 같고 어쩌면 저에게 과분한 회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들여다보니 중소기업이나 별반 차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방향성, 경쟁적인 분위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업무량도 많아 집에 와서 일한 적도 많고 번아웃도 왔습니다. 팀장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리니 남보다 잘해야 한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오지랖을 부리고 뭔가 튀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선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딱 중간만 하고 그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커뮤니티 보면 튀지 말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다 라고도 들었는데 그냥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남들도 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생활은 편하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것인가 라는 솔루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지문에서 제가 해석을 도와드려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튀어야 한다. 대체 튄다는 것의 뜻과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을 부려라. 아니 뭐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자기 것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데. 세 번째는 선을 지킨다. 자, 이게 선을 지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선을 지키는 것이 문제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어야 한다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튄다라는 의미가 뭐 진짜 튀는 걸까요? 뭐 회사 가서 아침마다 막 구르기 하고 뭐 람보쇼 하고 노래 부르고 댄스 하면 여기 튀는 건가요? 여기서 튀어야 한다는 좀 더 올바른 정의는 성과를 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일을 했으면 결과를 내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냥 과정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KPI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성과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와라 라고 말할 때 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발전시켜라, 이런 뜻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떤 성과를 했어? 그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해봐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용어라고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2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기여와 공헌입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어떤 공헌을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일을 잘하는 걸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사람을 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성과라는 영역에서. 그냥 진짜 튀는 사람, 그냥 단순히 오지랖 넓고 단순히 말 많고 단순히 목소리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오지랖이라는 단어인데요, 오지랖이라는 단어로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봐요. 시야로 바꿔야 된다. 시야를 넓혀라. 여러분 회사에 오지랖 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짜증나죠? 여러분이 일에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지랖퍼예요. 프로 오지랖퍼들은 보통 우리랑 같이 일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대로 묵묵히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지금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폭넓게 보고 너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내용을 관통하는 2 단어는 기여와 공헌입니다. 시야가 넓다는 건 뭐예요? 내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지만 회사의 모든 일은 어때요? 분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를 하고 나면 그 일을 내가 받아서 하고 내가 맡은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일이죠. 이게 일이라는 것의 실체예요. 지금 다니시는 곳이 대기업 계열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100% 분업화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팀이 한 일을 누군가 받아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있고 내가 이걸 잘 해줘야 데드라인을 지키고 정해진 품질에 맞춰야 다음 팀이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야가 필요하냐? 내 일은 당연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줌아웃을 해서 내 앞뒤에 있는 영역까지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오지랖이라고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넓은 시야를 갖추는 게 좋겠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필요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여와 공헌이 연결되는 건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단어는 선을 지킨다. 선을 지키는 건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많이 쓰이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의도로 쓰이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자,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수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시키는 일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보지 못하고 결과물 중심으로 생각을 못한 채 딱 시키는 것까지만 해요. 자, 여러분은요 회사에 가면 상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시간을 상사에게 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사는 여러분에게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어떤 퀄리티를 유지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야를 넓게 가져서 기여도 하게 되고 성과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상사는요 여러분을 통제하는 게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 이외에도 상사이기 때문에 받는 프레셔,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사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하고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나의 의도를 같이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여러분들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추진을 해야겠는데 나와 함께하는 팔로워들 또는 우리 팀 구성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만 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딱 말한 것만 하면 당연히 싫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형편분의 상사 주신 피드백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단어를 써서 피드백을 줬지만 결론은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진짜 하려면 상사와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은 고민과 같은 생각을 할수록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조금 더 보람차고 조금 더 상사 레벨로 이미 성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이런 거 자체를 뭐하러 하냐? 나는 돈 받은 만큼은 일하겠다.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사람에게 회사가 성장의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갇히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고민을 할까? 내가 우리 상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생각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의사소통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과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제3 외국어 영역인 상사어, 부하어, 동료어 뭐 어떤 영역이 좋습니다. 그 영역들의 풍부한 어휘력과 해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스풀하고 풍부한 표현력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